전국 먹거리연대와 경기 먹거리연대 준비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경기도청 앞에서 5대 먹거리 현안 조속 해결 및 20대 대선 정책 공약 발표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열고 5대 먹거리 현안의 해결 및 대선 먹거리 공약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지금부터 전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4대 먹거리 현안의 조속한 해결, 그리고 20대 대선 먹거리 공약 제안을 위한 전국 먹거리연대, 경기도 먹거리연대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오늘 출범 예정인 경기 먹거리연대 김덕일 준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우리 경기도 내에 경기도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많은 단체 대표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또 관심 갖고 앞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벽까지만 해도 정말 장대비가 쏟아져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가 경기도 도민의 먹거리, 더 나아가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기자회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돼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은 경기도 1390만 도민들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경기 먹거리연대가 또 출범하기도 하는 날입니다. 이날 함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국 곳곳에서 지금 전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이런 기자회견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전국 먹거리연대 이세우 대표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30여 개 단체들은 경기도 도민의 먹거리 보장과 그리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전 국민의 먹거리 보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질수록 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의 공동 주관 단체인 전국 먹거리연대 이세우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이 시대에 애국자 그리고 독립군이라고 표현되는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우리 염려 걱정들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이 먹거리 위기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사실, 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단순히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경기도가 오늘 이렇게 또 기자회견하는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모든 일정들을 밟아갈 수 있어서 너무도 기쁩니다. 경기도가 사실상 우리의 중심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핵심이 다 이곳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울이 이렇게 중심지이기도 하지만은 더불어 보면은 경기도가 또 서울을 에워싸고 있고 여기서 진행되는 일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뜻을 모아서 함께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희망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먹거리 위기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는 이런 현실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여기서 더 나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반드시 희망을 만드는 일에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또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또 희망을 안고 돌아갈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다시 한번 경기 도민들에게 또 오늘 이런 일정들을 밟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푸드플랜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 사업,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2022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군급식 관련해서도 국방부의 개선 계획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4대 현안에 대해서 먹거리 기본권의 입장에서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자를 대표해서 김상기 경기친농연 생산자연합회 회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김상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지금 경기도 파주 일부 군 부대에서는 군 장병에 대한 먹거리 군 장병 급식에 대한 것이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범 사업이 현대 그린푸드라는 대기업을 통해서 입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먹거리 기본 정책들, 군급식, 임산부 꾸러미 사업,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 이런 모든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이 사업들은 농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농업을 지키는, 농촌을 지키는 사업들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 21%, 22%라고 하는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부는 먹거리 정책, 국민의 밥상 정책을 늘 단절적이고 단편적이고 분열적인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세우고 일단 정책 속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기재부는 출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담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순환적이고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될 정책들을 갈갈이 찢어서 하나하나 다시 농민들이 혹은 먹거리 주인들이, 시민들이 하나하나 요구해서 복원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현 정부가 이 먹거리 기본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농민 평균 기본 연령이 65세를 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농민들에게, 농촌에게 농업을 살리는 곳에 무엇을 정부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먹거리연대 창립은 농민을 살리는 것이며 농민의 기본권, 농민의 어떤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급식 문제를 다시 원 상태로 복원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책적으로 파악하고 농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파악해서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나 군급식 문제, 부실 군급식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농촌과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구호하겠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소비자를 대표해서 두레생협 경기지역협의회 박윤경 대표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레생협 박은경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사는 것이 힘든 만큼 먹는 것은 더 어렵다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풍요로워졌지만 먹거리 취약계층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 중장년 그 대상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국가가 어느 정도는 먹는 것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먹거리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도 먹거리 지원 예산이 그 삭감되는 것을 비롯하여 농업 예산 또한 쥐꼬리만큼 증액되는 그런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에 도전하시는 분들 어느 누구도 심도 있게 먹거리를 고민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먹거리 불평등을 외면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 불평등한 사회에 살게 되고 더 우리들은 절망스러운 사회를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0위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먹거리 정책 외면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밥 굶는 사람을 함께 관심 갖고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 드레스협 역시 또한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나아가 전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농업을 살리고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제대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하기 전에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정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임산부 꾸러미,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삭감된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복구하고 본 사업화를 시행하라! 건강한 식생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삭감된 식생활 교육 예산을 전액 복구하라!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군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공적 조달 체계를 도입하라! 그러면 이어서 이상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여기 계신 단체를 대표해서 김양선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님, 식생활교육 경기네트워크 김혜정 사무처장님, 경기도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이복자 대표님께서 대표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임산부 꾸러미,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초동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삭감된 시범 사업 예산 전액 복구 및 본 사업화 식생활 교육을 예산 삭감 복구 및 군 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공적 조달 체계를 도입하라. 한국의 GDP 국내 총 생산은 2020년 기준 1조 5,868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국내 먹거리 현안들을 살펴보면 정말 선진국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먹거리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며 양은 부족하지 않아도 질적으로는 부족한 먹거리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먹거리 불평등을 심화되고 있다. 전국 먹거리 연대와 경기 먹거리 연대는 전 국민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근 문제가 불거진 4대 먹거리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몇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채택해야 할 먹거리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자 한다. 4대 먹거리 현안은
2022년 시범사업에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실급식,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군 급식이다. 너무나도 당연히 지속해야 할 필수적인 먹거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 삭감 등 파행을 겪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인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게 재정적으로 아까운 것인지 취약계층의 먹거리 질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일이 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뒷점으로 밀려야 하는지, 왜 해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이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군 급식과 관련해서도 국방부의 개선 계획이 군장병의 건강과 이를 위한 친환경 로컬푸드, 공적 조달 시스템이 아닌 장병 선호와 경쟁 체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것에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3대 전략 및 9대 실천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경기 먹거리 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먹거리 연대에서는 올해 초부터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먹거리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시대의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 및 9대 실천 과제까지 갖춘 20대 대선을 위한 9대 먹거리 정책 공약을 수립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먹거리 자금력 확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밥상 보장, 먹거리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로 먹거리 체계 강화, 지역 기반 농식품 가공 확대와 지원의 완전 표시제 도입, 먹거리 시민 양성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교육 제도화, 정책 추진 체계로는 먹거리 보장과 공공의 책무 제도화를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먹거리 정책 전담직제 신설과 부처별, 시도별 먹거리 정책 책임감 지정, 먹거리 정책의 전 과정에 걸친 시민참여 상설기구 설치 운영을 마련했다. 모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속히 20대 공약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2019년 기준 식량 자급률 47.7%, 곡물 자급률 21%라는 형편없는 국가 먹거리 현실을 타개하고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길은 쉬운 길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가 분명하게 있으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명분도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자성할 것을 요구하고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한 4대 먹거리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20대 대선 9대 먹거리 공약에 대해 귀 기울이고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순리로 받들고 따를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각 정당의 대선 후보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공약을 조속히 발표하라.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임산부 꾸러미,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복원하고 2023년부터 본 사업으로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군 장병의 건강을 위해 군 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공적 조달 시스템을 도입하라. 2021년 11월 4일 경기 먹거리 연대 전국 먹거리 연대. 예, 기자회견문에 그러니까 보도자료로 나눠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4대 시범사업 예산에 이 삭감된 예산에 전액 복구 그리고 본사업화 시행 이외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먹거리 정책 공약까지 함께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핵심이 되는 사항은 이것입니다. 현재 이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그리고 지역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농업을 살리고 전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통해서 먹거리를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대 전략 그리고 9대 실천 과제인데요. 첫 번째 전략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먹거리 자금력을 확보하고 이 먹거리 돌봄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인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서 공공 먹거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제 대표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체계에 시민 참여를 상설을 하는 것.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핵심이 되는 구호를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라!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기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국 먹거리연대는 경기도의회에서 이세호 공동 상임대표와 이보희 집행위원장 진행으로 경기 지역 농업, 먹거리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